이제 다룰 내용이요. 요 세 가지인데 요 내용 너무 많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학교 하나를 운영하는 자료들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요 두 개는 오늘 전체를 한 방에 끝내주는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핵심을 다 담은 얘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 앞으로 올리온 교육이 가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요 세 개를 다. 자, 한 번으로 끝내는데 어떻게 끝내느냐? 방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 요약해 보세요 하면 이거 요약을 지금 여러분 종이 하나씩 주고 요약하세요. 그럼 이제 들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게 여러분의 인지력이에요. 뭐 두말 할 거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지력이야. 어떤 사람은 5줄 썼고 어떤 사람은 A4 용지 5장을 쓰고 어떤 사람은 A4 용지 한 장씩을 썼는데 한 사람은 체계적이고 한 사람은 앞뒤가 없고 어떤 사람은 체계적인데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놓고 강사가 말한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누락을 보완하고 어떤 사람은 중복을 제거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인지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10분 딱 말하고 지금까지 들은 거 정리해봐. 이거 정말 시험 중에서 최고의 시험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평가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 평가한 사람이 이것이 체계적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지선다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제일 편한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총 정리해보면 세계적인 동향은 인공지능 시대다. 그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인지력이다. 그리고 인지력은 세 개의 요소에 의해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세 개가 제대로 되어갈 때 인지 능력이 개발된다. 그리고 이 인지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 요소를 다 같이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언어를 가지고 설계하는 인지 심리학에 나오는 요소. 예. 첫째? 아까 4가지 요소. 아니 말고 인지 심리학에 나오는 요소. 정교화. 그 다음에 구호화, 생성화, 검증화, 체계화. 이 5가지. 이 5가지는 인류의 위대한 학자들이 정말 머리 써서 만들어낸 인간의 인지 속에서 어떻게 인지가 자라는지의 정말 도구거든요. 근데 이 5가지는 하나의 요소면 이 요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었어요. 그냥 글을 읽어라야. 그냥 대학 가면 요약해라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보 하나를 딱 놓고 설계도로 바꿔버리는데 이 설계도를 바꾸는 과정에 5가지가 다 사용되더라는 거죠. 그냥 요약만 하면 5가지가 다 사용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설계도가 이 인지심리학의 인류 역사가 정말 인간의 머리를 다 연구하고 만들어낸 이 5가지를 개발시켜주는 100% 개발시켜주는 도구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다가 재료를 언어가 아닌 상황으로 바꾸면 이 5가지는 아까 말한 토마토가 되는 거죠. 수경재배 토마토가. 저는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거죠. 1년만 학교에서 꺼내와라. 여기 있는 우리 대안학교에서 1년 동안 이 아이의 인지력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물론 거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도. 왜요? 인성, 주체성, 정보성. 정보성은 문제가 없죠. 근데 인성과 주체성은 문제가 있죠. 왜? 자기 집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2개가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기숙사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와서 인성과 주체성과 정보성을 같이 만드는 정보성도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동안 아이가 배워야 될 100의 정보성에서 30밖에 못 배웠어요. 이게 한계죠. 그래도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1년 동안 생활한다면 완전히 인지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인지력을 개발하는데 방금 말한 5가지 인지 도구, 그 인지 도구를 이용하는데 이 인지 기술, 글을 통해서 설계도를 만들자, 상황을 통해서 설계도를 만들자, 영상을 통해서 설계도를 만들자라는 인지 기술입니다. 자, 인지 기술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인지 기술을 연구하면서 단순성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는 우주는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하죠. 물론 원자 우리가 보이는 것은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원자는. 나머지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인류가 모르니까 그건 빼놓고 어쨌든 보이는 세계는 우주까지 나갈 필요 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로 된 세상입니다. 원자 108개. 근데 이 108개는 단 3개로 만들어져 있죠. 전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 핵, 그 다음에 전자. 근데 다 부숴보면 요 3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들을 부수면 소립자가 나옵니다. 근데 소립자는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다룰 수 없으니 요 3개가 이 세상을 만드는 구조물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3개가 모여가지고 어떤 애는 뭐 원자 번호 16 그러면 16개의 중성, 양성자가 있는 거고. 그죠? 네, 전자가 몇 개 있는 거고. 이렇게 이거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지기술의 패턴도 정말 단순합니다. 인지기술 패턴 한번 보실래요? 자, 정보의 속성파, 속성의 관계파, 관계적 설계 구성. 이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자, 어떤 정보가 있으면 조금 전에 속성 파악이 뭐예요? 부호화, 정교화. 정교화하죠. 관계파, 연결. 뭐죠? 정교화가 연결했나? 정교화, 그 다음에 부호화, 생성화, 그 다음에 검증화, 체계화죠. 그러면 속성과 관계 파악이니까 정교화, 연결이니까 정교화네요. 정교화, 관계를 파악하니까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이거는 또 연결 관계 파악하면서 동시에 상하 관계인 까지 포함되죠. 그 다음에 정보의 속성 파악하니까 부호화, 생성화가 여기 있고 관계적 설계니까 통계, 전체 체계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지 연구 패턴도 단순합니다. 자, 보세요. 연구 분야, 그 다음에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연구 발표. 요거거든요. 분야를 잡고, 연구하는 방법을 알고, 그 연구에서 발표하고,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방법이 바로 인지기술이다. 그래서 인지기술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자, 이거 너무 많아, 이거는. 몇 시간짜리 강의인데, 간단하게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지기술의 개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거로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지기술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발생하는 의문의 순서인지, 처음 들어본 얘기죠. 의문의 순서인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도구이다. 요거 참 중요합니다. 인지기술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의문의 순서라는 말을 씁니다. 의문의 순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의문을 갖는 순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 드라마에서 멋진 대사에 보면 너 질문이 틀렸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그 질문으로는 절대 답을 못 찾아. 내가 물을 걸 물어야지. 자, 잘못은 자기한테 있는데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거. 이거는 첫날이 가도 답을 못 찾는 거죠. 질문의 방향이 틀린 거죠. 근데 질문의 순서가 틀린 건 어떤 걸 말하느냐면, 자, 문장 하나가 있을 때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했다.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아이죠. 이걸 주어라고 해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했다. 학교는 장소고, 선생님은 대상이고, 질문은 동작이에요. 지금 이 4개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어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당연히 뭐 했냐지. 그럼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봅시다. 아이가 죽었대. 뭐가 궁금하세요? 그렇죠. 왜가 중요해요. 이게 의문의 순서예요. 근데 아이가 아이가 먹었다. 그럼 뭐가 궁금했어요? 갑자기 왜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네. 지금 우리가 어떤 규칙을 생각했어요? 안 했죠. 그냥 우리 궁금한 순서가 머릿속에 떠올랐죠. 이게 인지적 순서예요. 물론
원리를 찾아 들어가면 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길가에서 주웠대. 주웠어요. 뭐가 궁금해요? 무엇이죠? 아이가 갔대. 어디? 아니 지금 여러분 규칙 하나도 생각 안 했어. 그냥 머릿속에 바로 나와. 이걸 인지적 순서라고 해요. 이걸 의문의 순서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지기술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금 얘기하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했대 하니까 바로바로 나오죠. 이제 문장이 길어져 봐요.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순서인지를 모르는 거야. 뭐가 순서인지를 알면 주제가 나와버려. 왜요? 보세요. 학생은 질문했대. 그럼 주제가 뭐예요? 질문한 학생이에요. 간단하죠? 그럼 다른 사람이 물어요. 학생이 질문했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뭐가 궁금해요? 무슨 질문을 했냐지. 근데 잘 보세요. 학생은 어느 날 현미경을 보면서 꽃잎을 연구했습니다. 꽃잎을 보면서 학생은 궁금증이 풀리자서 질문했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이제? 어떤 질문이었냐? 네, 지금 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상세한 건 없지만, 그러면 이제 나오는 질문은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느냐? 라는 대상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인지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장이 많아지면 이 의문의 순서를 잡는 게 어려워요. 의문의 순서가 잡히는 순간 아무리 긴 글도 주제가 나와버려요. 왜? 사람들이 궁금한 게 핵심이다. 한번 볼까요? 자, 도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제일 경찰은 뭘 궁금해할까요? 일단 그러면 상태를 정확하게 말할게요. 차량이 지금 부딪혀서 차주끼리 싸우고 있어. 자, 경찰이 왔습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원인이 궁금하죠. 의사가 왔습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누가 나타나? 기자가 왔습니다. 네, 육하원칙에 따라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보험사가 왔습니다. 지금 뭔지 아시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문의 순서를 잡는다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에서는 쉽게 찾지만 이 복잡한 지문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 인지기술 첫 번째 관문이죠. 이렇게 인지기술은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네. 가치, 대상, 구분해서 인지기술의 기초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원리 펼치면 이런 원리들이 있고 요소를 펼치면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기술 과정을 보면 연구과정, 경영과정입니다. 연구에서도 인지기술이 필요하지만 이 경영에서도 인지기술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해결과정이고 연구는 동일한 해결 과정이긴 하지만 주로 정보 처리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도구 개발 기술, 이게 상품이죠. 이게 조직 관리, 도구 유통. 이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이 뭔지 알겠죠. 이렇게 인지기술의 과정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기술 훈련은 정보 설계를 하는 방법, 국어 문법, 그 다음에 인지문법, 설계 가치, 정보 요약. 여러분 지금 들어도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정보 설계 규칙. 요거 이제 훈련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문장 요약한다 그러면 이렇게 1단계. 예. 한 문장 요약. 주어 선택, 동사 선택, 환경 선택. 그러면 여기는 주어 생략시. 그 다음에 명사형 주거시, 동사형 주어시. 이제 꼼꼼히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요게 이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한 문장 설계 1단계 여기는 내용을 안 넣었구나.
오, 이제부터 복잡해졌죠? 예.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학생들은 지문에서 바로 설계로 들어가는 아주 기초 규칙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미 이게 교재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재로.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딱 여기 1주차 한 문장 설계부터 들어가면 한 문장을 어떻게 의문의 순서를 가지고 설계를 해 나가는지를 보여주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연구해 왔던 아주 세부적인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요거 한번 요거 열어서 볼까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가 있지? 솔루션. 여기 있겠네요. 연구소에 교육 과정 어디네? 일진에 여기서 한번 보죠. 단락 설계 예제 1. 자, 좀 작죠? 자, 예제 1 한번 봅시다. 지문이 요겁니다. 이 지문을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상대방 마음을 읽고 세상도는 형편을 읽고 하늘의 바람에 날씨의 변화를 읽는다면 길에서 교통시행입니다. 글 읽는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이다. 이거 설계하라고 그러면요. 거의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간단한 거를. 이해는 했죠. 근데 이거를 설계도로 바꾸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다 틀리는지 몰라요. 자, 한번 볼까요? 주제 문장 단락 설계입니다. 이 주제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못 찾아요. 대부분 다 에러가 나타납니다. 단락 설계를 하면 잊고 사는 인간, 일반전 읽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본 이 글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잊고 이게 전체 주제가 요거니까 읽으면서 사는 인간이죠. 거기서 일반적 읽기, 방금 본 심리학, 마음 읽기, 형편 읽기, 날씨 읽기, 신호 읽기, 특별한 읽기, 문장 읽기, 요게 전부입니다. 단락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줄어지면서 핵심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글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오, 이럴 수가. 이거 보십시오. 딸을 낳으면 그 딸아이 몫으로 논두렁에 오동나무 몇 그루를 심고 아들을 낳으면 선산에 그 아들 몫으로 소나무 잣나무를 심었다. 말 이해되죠. 충분히. 근데 이걸 설계도로 바꾸라 그러면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설계도 바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걸 설계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문장 설계합니다. 요거 설계도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식목 주체의 부모들. 자, 그럼 이렇게 해봐도 돼요. 여기서. 자, 제일 먼저 누가 잣나무와 소나무를 오동나무 심어요? 누구죠? 질문할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임 대표님. 누가 심어요? 누가가 없잖아요. 생략된 주어라고 그래요. 여기 누굴까요? 뭐 사람이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죠? 이건 추론밖에 안 돼요. 왜? 없으니까. 오동나무 심고 선산이면 지금 오늘날 사람은 아니지. 우리 조선시대 조상들, 조선시대 우리 부모들이라고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해버리면 너무 커. 그죠?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문화가 아니니까. 그럼 조선시대 부모들, 아니면 우리 옛 부모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순서입니다. 옛 부모들은 뭐가 궁금하세요, 이제? 뭐 했어요? 네, 심었어요. 네. 나무를 빼고 먼저 심었었거든요. 자, 심었어요. 자, 뭘 심었어요? 뭘 심었어요? 이제 질문은 그 다음 뭐가 궁금해요? 심었다. 뭐를? 오동나무하고 소나무, 잣나무야. 이거 어떻게 하나로 표현해야지? 또 오동나무, 소나무, 잣나무 다 쓰면 이거 요약이 아니지. 주제 파악이 아니지. 사과배 가면 과일을 그려야 되잖아.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래야 돼?
오동나무, 소나무, 잣나무. 나무잖아요. 네. 상위 개념은 나무예요. 그러면 얘 부모는 심었다. 무엇을? 나무를. 자, 뭐가 궁금해요? 왜 심었어? 왜 심었어가 궁금하니 어디에가 더 궁금한 게 아니지. 갑자기 왜 심었냐고. 자, 왜 심었어요, 여기서? 딸아이 몫으로? 아들 몫으로. 그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몫으로. 자, 뭐가 더 궁금해요? 언제 심었어요? 낳으면이니까 자녀 출생시. 뭐 자녀는 이미 자녀 거니까 출생시로 딱 줄이면 하나가 되죠. 또 이제 뭐가 남은 게 뭐가 있죠? 얼마나? 여기 얼마 있어요? 몇 그루니까 몇 그루라고 하면 되겠네. 그 다음 하나 또 남았어요. 어디에? 자, 이제 어디에를 찾아낼 사람은 정말 소수인데 어디에요? 논두렁하고 선산이네. 어디에? 이거 둘이 합쳐서 사과백은 과일로 해야 돼. 오! 최초야, 최초. 최초야. 네, 최초예요, 최초. 와, 오, 대단하죠. 진짜 최초예요. 이거는 자기 자녀의 몫으로 심었는데 선산과 논두렁밖에 없네. 이건 자기 땅으로밖에 말할 수 없죠. 그냥 땅으로 하면 너무 넓고, 그렇죠. 남의 땅도 포함돼 버리니까. 자, 네, 맞아요. 그래서 주제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 부모들은 심었다. 자신의 땅에 몇 그루를 나무를 몫으로 술산시. 단 하나에 빠진 정보가 없이 핵심이 정리됩니다. 이게 바로 인지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은 문장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나면 문장이 커지겠죠. 이제는 이만큼, 이제는 책 한 권, 이제는 책 10권 이러면서 설계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마 지금 이사장님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과거에 했던 그 교육과 지금 걸 보면서 와,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우리는 언어를 배울 때 너무 그냥 대충 읽어. 그냥 써. 아,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지. 이런 방법을 이용하니까 와, 아이들 성장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제가 어느 경우를 봤냐면 3일간 캠프를 했는데 이화여대 공부하는 학생인데 부산까지 왔더라고. 이유가 뭐였냐고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몰랐지. 3일 캠프 돌아가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아이 성적이 그냥 갑자기 만점을 뗐대요. 얘가 어느 시점에서 안 올라가더래. 아무리 해도 어떻게도 안 됐는데 3일 갔다 오니 뚫려버리더래. 이 아이에게는 뭐가 궁금했냐? 여기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엄마가 전화 와서 내가 그랬죠.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니고 아이가 이 부분이 안 뚫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뚫린 거야. 우리가 뭐 그 아이 다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엄청난 변화들이 마치 정리되지 않는 일이 어느 날 한꺼번에 정리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 이건 이제 도서 설계, 이거는 영상 설계, 이거는 교재 설계, 이거는 행사 기획 설계, 이거는 경영 기획 설계, 스쿨 기획 설계. 누르면 이제 하나씩 다 설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 뭐였어요? 소장님 계속 맨날 한 거 기획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획서 잘 쓰면 그대로 일이 돼서 성공하는 거고 기획서 못 쓰면 그 기획서 따라서 하면 무조건 실패하고 그래서 기획서를 못 쓰면 절대로 기획서를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대충 임기응변해야 그래도 상황을 보고 가지.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63빌딩 같은 경우 빌딩을 지을 때요. 기획서가 틀리면 각각 나눠서 분업을 하는데 이건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획서대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은 기획서를 믿고 가면 안 돼요. 기획서는 대충 세우고 가면서 상황 보면서 대충 이렇게 맞춰가는 임기응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뛰어난 기획서, 전쟁 같은 경우는요. 이 오차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차 허용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집주일 때 설계도 감리가 같이 가요. 감리는 설계 없는 게 아닌데. 맞아요. 설계는 기본 설계. 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인지는 주로 이런 것들이 상황인지 기술, 상황을 설계하는 거고 이게 언어를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은 사회에 나가면 뛰어난 사람을 입증하는 거죠. 여기.
하잖아요. 이거 맞으면 내 설계도가 맞으면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것을 선언이 예. 되는 이거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설계. 저희가 자랑을 별로 안 해서 그런데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지기술 쳐보세요. 막 공부하다가 이거 해갖고 그냥 제주도 학생들 뭐 어느 순간에 막 툭툭 튀어나오고. 잘하는 애들이 예. 어디에 뭔가 막혀있는 애들은요 한 방에 뚫려버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하겠습니까? 그 저희 제자들 가운데 여기 공부하고 나간 친구들도 여기 뭐 영상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 와서 보내왔더라고. 하도 해도 자기 인생을 풀지 못했는데 이거 딱 3개월 동안 영상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인지기술. 그리고는 이 아이는 지금 그 누구지? 스님은 더 위대하고 그 또 하나 있잖아. 그 이름 생각 안 나요.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책도 많이 쓰고요. 이 기술 하나 가지고 완전히 복지원. 네, 복지원. 이런 사례가 막 걸리적거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실험은 끝났어요. 이게 우리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야, 좀만 기다려. 우리 돈 벌고 이거를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한바탕 바꿔보자. 아이들에겐 정말 희망 그 자체입니다. 해도 안 되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희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알아내는 인지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것도 맞아요. 참. 네, 이게 인지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인지기술 끝냈습니다.